자, 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연료비를 구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운행 시간에 그 시간당 들어가는 연료비까지 설정을 해서 곱해야 됩니다. 깨워라.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없는 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물의 속력밖에 몰라요. 물의 속력밖에. 그래서 설정합시다. 배의 속력 A. 배의 속력은 A야. 정비례 하는데 몇 배로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K 배씩 정비례 된다 라고 성립. 그럼 끝났어. AK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뭐야? 연어야? 오르는 배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은 A-13. 그렇지. A-13. 그러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시간이 필요하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돼. 거리. 그러면 B에서 지점 A까지 거리도 설정해야 돼. B라고 놓자. 그래야 뭐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시간을 설정하고 거리를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배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시간은 뭐 분의? 속력분의 거리. 그럼 몇 분의? A-13분의 B. 옳지. 됐다. 그러면 연료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료비는 위에다 쓸게요. 시간당 연료비는 어떻게 돼요? 속력의 이거의 제곱이야? A의 제곱이야? 옳지. 배의 속력의 제곱. A 제곱 K. 배의 속력의 정비례한데 그 정비례 비율이 K라고 잡았으니까. 왜 제곱이죠? 여기 제곱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배의 속력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끝. 다 했다. 그럼 이제 연료비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얘는 시간당 연료비인 거고 어떻게 되면 되겠어? 연료가 계속 언제 동안?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동안. 이게 총 연료비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시간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뭐 분당이면 또 곱하기 뭐 해줘야 되겠지만 60만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시간당이고 이것도 우리가 시속으로 얘기했으니까요. 됐니? 자, 그러면 시간당 연료비랑 그때 시간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예, 최소값.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한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러면 BK 곱하기 A-13분의 A제곱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A에 관련된 식으로 써야 되니까 B랑 A랑 뭐 해서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BK 놔두고요. A-13분의 A-13의 제곱에서 그냥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169 이렇게 쓰면 식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 억지라는 거 압니다. 억지라는 거 알아요. BK 하고 이게 약분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13 더하기 A 마이너스 13분의 169 이렇게 써지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봤더니 또 분모에 A 빼기 13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했겠다. A 빼기 13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BK에 A 마이너스 13 더하기 A 마이너스 13분의 169 더하기 26 이렇게 쓰면 식은 바뀌는 게 없어요. 얘들아, B가 뭐였어 우리 설정했던 게? 거리 바뀝니까? 이거 상수입니다. B 상수. K도 정비례한 그 비율을 쓴 거니까 상수예요. 그냥 요거의 최소값이 전체 연료비의 최소값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BK는 놔두고 얘만 지금 A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크거나 같다 2루트 169니까 26 그래서 26에다가 26 더하니까 52 됐죠? 최소값 52 BK가 나오는 겁니다. 연료가. 그때 뭘 찾으래? 속력 찾아요. 속력. 뭐가 속력이었죠? A가 속력이었으니까 산술기하가 성립했을 때 A값 찾아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A-13이 A-13분의 169랑 똑같은 거. A-13의 제곱이 169. 그래서 A는 26 또는 0이다. 0이면 배가 못 가겠죠? 떠내려갈 테니까 뒤로. 그래서 26이 답이 되더라. 20. 셀에서 한번 찾아볼래? 이거 안 했어? 23번만 했어요. 23번 했는데 그래? 이거 좋네. 한 거 같은 느낌이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요? 네. 예전에 한 거는 쪽에 좀 더 큰. 그거는 P가 AC2. 숫자만 바뀐 건 아니죠? 정사 그냥 한 거죠. 사각형이 더 컸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꽉 채워져 약간 정사각형. 약간 꽉 채워져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느낌은 알겠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몇이야? 6.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5, 2분의 3A, 2분의 4B, 2분의 5C더라. 그래서 3A, 4B, 5C가 12야. 이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분의 3, B분의 4, C분의 5의 최소값을 찾아줘 라는 거죠. 그러면 3A, 4B, 5C가 10이고 A분의 3, B분의 4, C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곱하면 없어지고 곱하면 없어지고 곱하면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거 코시 쓸 거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쓸게요. A분의 3 루트의 제곱 루트 B분의 4 전체의 제곱 루트 C분의 5 전체의 제곱 과 얘도 어떻게 쓰면 되겠어? 루트 3A의 제곱 루트 4B의 제곱 루트 5C의 제곱 이렇게.
그럼 크거나 같다. 얘랑 곱하면 몇? 9지. 루트 9 나오는 거죠. 루트 3a랑 루트 a분의 3이랑 루트 3a랑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3. 얘랑 곱하면 4. 얘랑 곱하면 5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다시 식 전개하면 앞쪽에, 왜냐면 이게 제곱으로 표현돼야 코시-슈바르츠 쓰기가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차식들로 나와 있으니까 1차식들을 제곱수들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a분의 3, b분의 4, c분의 5. 얘가 3a 더하기 4b 더하기 5신 거니까 몇은? 12가 크거나 같다. 3, 4, 5의 제곱죠? 몇이에요? 144? 12.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 10이 나와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 23번은 똑같지? 이렇게. 자, 다음에 함수 116. 얘들아, 우리 일정이 진짜 좀 빠듯하거든요. 선생님 어제 이제 시험 일정 봤는데 우리는 그래도 되게 다행인 게 한빛이 없어서. 한빛 있냐? 한빛이 뭐예요? 한빛중. 한빛중이 24일부터 시험이 시작해요. 정병이 24일이라고? 맞아요. 24일. 그때 중간에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25일. 저는 25일이랑 29일, 30일. 한빛이 그 전주에 봅니다. 18, 19인가? 네? 한빛이 엄청 좀 빨라요. 그리고 엄청 느린 학교도 없고 얼추 그냥 선생님 보니까 5월 첫 주에 끝나던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금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어차피 수업이 없으니까 5월 6일이 대체 휴일이잖아요. 5월 5일이 일요일이라서 5월 6일이 대체 휴일이라서 여러분 학교니까 쉴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학원도 쉬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죠. 근데 뭐가 상관이 있냐? 5월 달에 또 우리는 좀 개꿀인 게 5월 언제? 15일 날. 5월 15일이 석가탄신일일 겁니다. 와. 이게 수요일이에요. 와. 근데 우리 학원은 쉬지 않습니다. 네. 5월 6일 날 쉬었으니까. 근데 왜 개꿀이에요? 그냥 수업할 수 있으니까. 네? 언제 보면 개꿀이 맞아요? 어? 개꿀 맞아요? 쌤도 싫지 않아요? 아니요,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왜요? 선생님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저희를 봐야 되죠. 그리고 4월 13일이 4월 10일인가요? 국회의원 선거. 근데도 안 쉬어요? 4월 언제지? 11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수요일 안 칩니다. 왜요? 어? 집트잖아요. 지트는 선거날 안 쉬어요. 집트가 쉬는 날은 언제예요? 빨간 날. 빨간 빨간 날인데 원래 대체 공휴일은 쉬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꾼 거예요. 원래 원래 석가탄신일에 쉬는 건데 그걸 대체 휴일날 쉬고 석가탄신일을 수업하자. 왜 바꿨어요? 봐봐. 어떤 토일 월요일 그래서 봐봐.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수업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쿠팡맨이에요. 쿠팡맨.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이고 쿠팡에다가 여러분들이 시킨 겁니다. 물건을. 그럼 선생님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달해야 되죠. 이게 불량품이든 뭐 하든 니네가 주소를 잘못 썼든 간에 배달해야 돼.
마찬가지. 니네가 지트를 다녔으니까 지트 하자는 대로 하는 거고 선생님은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따져봤자 아무 그런 게 없다. 왜안 치시는 게 좋아요? 좋으세요? 우리가 일정이 진짜 근데 되게 빠듯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5월 말에 2차 학력평가를 봅니다. 5월 말에. 2차. 그러고 바로 또 내신다. 그리고 바로 기말 대비했다가 근데 기말 7월에 준비 길어졌어? 했다가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끝나고 한 주인가 2주 있다가 단편성 보고 끝.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학력평가 2번, 단편성 1번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일정이 빠듯합니다. 기말 그렇게 일찍 대비. 6말 7초니까요. 기말이. 7초구나. 보통 시험 대비 한 달 정도 하니까 5월 말 끝나면 6월 초에 기말 대비 하겠죠.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뭐 해요? 뭐를? 문제 풀어요. 뭘? 데뷔할 때. 저기 오늘 문제집 나눠줄 거예요. 진도 같은 것도 나와요. 개념 진도는 문제 풀면서 오답하면서 할 겁니다. 문제 풀면서. 그래서 저 프라이드라는 교재를 다 푼 친구만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다 안 풀어져 있으면 선생님은 시험 끝할 때까지 전날도 모의고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풀어서 능력이 되면 그냥 쭉 계속 푸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일정에 맞춰서 숙제를 계속 줄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프라이드가 끝나야 모의고사를 풀게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드 양이 조금 많아지겠죠. 문제 양이 조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따라와도 모의고사 한 15회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하루에 몇 이표가 몇 문제예요? 24문제?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진짜로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뒤쪽에 있는 것들부터 조금 풀고요. 어려운 것들부터 좀 풀고 모의고사도 했다가 이제 아니 회차가 이렇게 1회부터 이렇게 있으면 뒤쪽 회차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뒤쪽 회차부터 풀고 할 거니까. 학교 범위에 맞춰서 합니다. 만약에 부등식까지다, 그럼 부등식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 부등식 활용까지다, 그럼 부등식 활용까지 하시면 되고. 근데 학교마다 무슨 다 똑같지 않아? 다 달라요. 그냥 문제집에 맞춰서 풀면 된다니까. 그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모의고사 100% 객관식이. 아니 주관식도 있습니다. 그거 저번에 유민석 쌤이 모의고사 10개 주셨지 않아요? 그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그 선생님이 있으니까. 뭐? 왜 신이면 같은 학교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왜 수학은 똑같은데 뭐 학교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네. 국어나 영어는 교과서가 다르면 지문이 다르니까 따로 해도 되는데 수학은 교과서가 달라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은 시험 대비를 이제 직전 대비할 때 시간이 이제 직전 대비 그러니까 내일 시험인 친구들끼리는 모아서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요. 따로 학교별로 따로 시험 대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쉬운 학교가 있고 어려운 학교가 있는데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 어렵게 낼 거니까 이제 학교 시험들이 어려워졌으니까요. 뭐 따로 그래서 혹시나 조금 우리 학교 시험은 좀 어렵다, 좀 까다롭다 하는 학교들은 선생님이 따로 좀 프린트물을 챙겨줄 겁니다. 그런 학교들은. 근데 좀 대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오는 학교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냥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웬만한
2-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하고 우리 학원 전체 평균은 그래도 한 90점 정도 나오지 않나요? 90점 정도. 근데 작년에도 90점 88 뭐 이랬는데 올해는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능 프리미어는 그게 안 빠진대. 구성이 좀 어렵고요. 소현 중이 좀 어렵습니다. 바이너스가 좀 어렵고 신봉도 좀 어려워요. 갑자기 신봉도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없네요. 성곡이 없어서. 정평, 홍천은 비슷합니다. 홍천이 나름 어렵게 낸다 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평이해. 그냥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게 돼. 근데 소현이나 방금 언급한 뭐 구성, 신봉 이런 데는 한 문제씩 좀 어려운 문제들 지뢰를 하나씩 선생님들이 씹어놔가지고 이제 그 문제 풀다가 시간만 뺏기지 않으면 충분히 다들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이제 몰라. 왜냐면 몇 년 동안 되게 쉬웠다가 작년에 갑자기 어려워졌어. 시험들이. 그래도 힘든데. 그래도 2-1은 할만해. 선생님 걱정은 2-2야. 2-2에서 꿈이 좌절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1보다 2-2가 더 그냥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어려워요. 2-2가. 이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시험 문장에서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막 선 잘못 그었다가 막 지우다가 막 시험지 찢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막 존나 긴장해가지고 막 손에 땀이 묻어 있었는데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찢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꿈이 좌절되는 거죠. 2-2도 쌤이라고. 2-2도 2-2는 모르죠. 중간 기말까지만 선생님이랑 하고 다음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이 또 프리미엄만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프리미엄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건 없어. 자 보자. 116페이지 2번이요. 2번 3번 2번부터 문제에 함정이 있죠. 문제에 함정이 있다 얘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x가 1부터 4인데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도 얘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축이 몇이야 얘들아? 2야. 근데 정의역이 1부터 4까지니까 1부터 4까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1는 값이 1, 2는 값이 8 이렇게 썼겠지. 그럼 A 값이 딱 하나만 나오건 1 넣어봐. 몇 나와? 마이너스 3 플러스 A 나와? 이게 최소값이니까 몇이어야 돼? 1. 또 4 넣으면 1이에요. 이게 오른쪽에. 그래? 여기가 1, 여기가 4. 그래. 2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지? 네. 2 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4 플러스 A 나와? 그래 최소값? 1. 또 4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지? 그럼 16? A 나와? 몇 나와? 근데 여기서 A 값은 5고 똑같은 A 값이 여기서는 8. 이상하네? 그러고 봤더니 문제가 A의 개수야. 하나가 아닌가 봐. 하나가 아닌가 봐. 봐봐. 얘는 뭐냐면 니네가 착각한 건 뭐냐면 내가 최소값이 1이고 4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8이다 라고 한 건 이 y가 치역일 때입니다. 이 y가 치역일 때예요. 치역. 다 가지고 있어야 돼. 1과 8을 다 가지고 있는. 치역은 1도 나와야 되고 8도 나와야 돼. 근데 얘는 x에서 그냥 y로 뭐야? 공역이야. 얘는 공역이야.
그러니까 굳이 1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굳이 8을 가질 필요도 없고 치역은 1과 8에서만 생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이 다시 한번 2고 1이고 4까지는 세팅이 똑같은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그림이야. 맞아? 여기까지 해서 이 값이 얘 최소값이 몇? 2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고 최대값 몇? 4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지. 그 값이 이 안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안.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 요 사이에 이 파란색 안에 값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치역이면 아까 풀었건데 근데 문제는 착하게 야 네가 푼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해준 거야. 수능이 이런 식이에요. 수능이 이런 식이다. 자 그럼 해보자. 2 넣었을 때가 최소값 몇 나왔지 아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최소값이에요. 4 넣었을 때가 최대값? A.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뭐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공역의 가장 작은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파란색 Y 값의 최대값 몇은? A도 뭐보다는?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A는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5와 8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몇 개? 4개. 4번이 답이다. 많이 틀리겠지. 많이 틀리죠. 나도 틀렸었어. 나도 처음에 풀 때 답이 안 나와가지고 뭐지? 답이 안 나오면 A가 왜 2개가 나오지? 그래서 봤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3번 없어요? 3번? 3번. 얘들아, 우리 하나만 보자. 하나만. 이렇게 써져 있으면 A마다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fx가 fx 플러스 a랑 같다라는 얘기는 x축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까 이거? 마이너스 a만큼. fx 플러스 a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 아니에요? 식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a가 양수면 뒤로 계속 fx가 계속 그려지는 거고 a가 음수면 앞으로 계속 똑같은 그림이 a마다 똑같은 그림이 빵빵빵빵빵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냥 봐봐. fx 플러스 a가 fx다 이거면 수학에선 보통 주기를 표현합니다. 한 주기, 두 주기. 우리 i 같은 거 주기가 몇이죠? 4. 그런 것들. 4마다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는 것들. 수학에서 그래서 그래프가 그런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게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부호가 하나가 다르죠. 얘는 대칭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대칭. 2차 함수도 축 대칭이잖아요. 축에 대해서 대칭인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값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놓을래요? fx 플러스 a가 fx다 이런 식이 나오면 얘는 주기 똑같은 그림이 반복된다 라는 내용인 거고 f 마이너스 x x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대칭 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이야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이때는 주기가 a다 이때는 대칭 축이 2분의 a다 이렇게 씁니다. x는 2분의 a라는 값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수2에서 많이 표현되고요. 이건 수1에서 많이 표현됩니다. 수1에서. 왜냐면 우리 이런 그래프 계속 그릴 거거든요.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가 이런 주기성을 가져요.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지진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P파, S파 보입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x 플러스 2가 fx다 라고 하면 얘는 뭐마다? 2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된다 라고 하고, 봐봐. 문제를 잘 봐봐 얘들아. 이게 그냥 풀어도 되는데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성립해요. 모든 실수 x에서. 근데 함수 f가 마일부터 1까지만 줘버렸어. 그래프를, 요거를. 근데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해야 되는데 나는 x 값을 이거밖에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여기 거리가 몇이죠? 2.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뭔 말이냐면 마 1부터 0까지는 뭐 나오냐 얘들아? 마이너스 x 나오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요렇게 여기 구멍 막고 이렇게 구멍 뚫리고 이렇게 생겨. 마이부터 0까지는 직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0과 1 사이만 되는 거니까 구멍 막고 이렇게 구멍 뚫리는 이렇게 생겨. 이게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이게 계속 붙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기가 2니까 2마다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마일부터 1까지니까 1부터 몇 까지는? 3. 가운데가 몇? 2. 그러면 요거 이거가 구멍 막아주고 다시 이거 이렇게. 또 4 오면 또 어떻게? 내려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런 걸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2마다라고 썼으니까. 여기 2. 그리고 여기 거리도 2. 그러니까 너가 마일 넣으면 몇 나와? 1이랑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럼 f 마일이나 1이나 같은 값 갖는 거. 1 넣어봐. 그럼 뭐랑 같아야 돼? F3이? F3은 또 F1이랑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어도 같은 값 가져야 돼. 그런 점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이런 표현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F 2분의 1은 개 쉽죠?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냐? 그럼 2분의 1 넣으면 몇 나와? 4분의 1. 4분의 7은? 그렇지. 여기다 넣어두면 돼, 그냥. 여기가 F 4분의 7이지. 아니면 F 4분의 7은 저기다 넣으면 몇이랑 더해야 돼? 얘는 2로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랑도 똑같은 거 맞습니까? 맞아요? x에다가 4분의 7 넣었을 때 2씩 또 빠지거나 2씩 더했을 때 똑같은 값인 거야 지금. 주기가 뭐니까? 2니까. 그러면 3000도 2로 3000이랑 똑같은 게 몇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2998인 거야. 그러면 쭈쭈쭈쭈 2씩 빠지니까 얘는 요 사이에 있는 거 뭐랑 똑같은 거야? F 0. 그래서 F 4분의 1은 몇? 16분의 그냥 4분의 1. 값이 4분의 1이었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7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어디 있어? 플러스 4분의 1. 0은 0. 더하니까 2분의 1이요. 그러니까 i 같은 걸로 많이 봐왔잖아. i가 뭐 157제곱이다. 그러면 4로 나눠서 나머지 쓴 거 맞습니까? 얘는 이제
4가 아니라 몇씩? 2씩 똑같이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 푸는 건 의미가 없다. 저 표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봐봐. 봐봐. 그냥 봐.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주기가 몇인 거야? 1이야. 그럼 2마다 똑같은 그림은 나와? 2마다 똑같은 그림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3마다도? 그러면 주기는 몇인 거야? 1이야, 2야, 3이야? 4야? 1입니다. 이때 주기, 수학에서 말하는 주기는 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될 때 최소값을 써요. 그지? 근데 이 말은 주기니까 2다 라고는 읽으면 되긴 하지만 항상 주기가 2는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이 안에서 1마다 똑같은 그림 만약에 이런 거지. 요 2마다도 똑같은 그림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 1마다도 똑같은 그림 나오는 거니까. 저 2 플러스 2가 반복되는 구간이 최소값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는 이상. 식만 보고는. 그지? 그래서 저것 때문에 수능에서 조진치기들 몇몇 있어요. 그냥 이것만 보고 주기가 2네? 하고 주기 2로 했더니 답이 안 나와. 주기가 1이었던 거야. 이건 다시 나중에 대수 배울 때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대수 선생님한테. 다음은 5번. 얘는 이제 진짜지. 우리가 아까 2번 몇 번이었냐? 2번. 2번에서 여러분들이 풀고 싶었던 얘가 진짜야. 얘가. 마일부터 2를 정의역을 하는 함수 얘가 있는데 이제 치역이 y 값들이 색칠되어 있거나 구간을 잘린 그 y 값들이 마일부터 14까지더라. 이때 a, b 곱을 구해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친구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몰록하게. 촉방 몇 나와요? 마이너스 a. 근데 a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 범위가 몇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결국엔 마이너스 1과 2는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무슨 값? 최대. 2 넣었을 때가 최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A, B 값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이거 왜? 이거 해야 돼. 이거 풀어야 된다. 이거 근데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해야 돼. 이거 나와. 이거 푼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테고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더도 말고 뭐부터 넣어라? 옳지 0. 그럼 F0은 F0 빼기 F0이니까 0. 이건 쓰든 안 쓰든 간에 무조건 써야 된다.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간에 무조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F1이 3이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1 빼기 1 맞냐? F1 빼기 F2 2 빼기 1을 할까? F2 빼기 1은 F2 빼기 F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F1이잖아. 이게 F1이죠. F1 몇이래? 3. 그러면 F2는 요 식으로 보면 F1 넘어가니까 몇? 6. 얘가 F1이니까
그래서 이 식이니까 F는 6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F 이제 뭐 할까? 2 빼기 1 했으니까 3 빼기 2 하면 F3 빼기 F2고 얘가 또 몇이야? 요거 F1이지. F1이니까 이게 3. 그럼 F3은 6 더하기 3이니까 뭐 하나만 더하면 나오겠죠? 또 몇이야? 1이니까. 그럼 F4는 끝났지? 3 곱하면 3, 3 곱하면 6, 3 곱하면 9, 3 곱하면 12. 그럼 40이면 3 곱하면 126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7번 별표 풀었습니까? 오, 잘했어요. 이런 꼴도 아마 나올 겁니다. (2분의 1) 이 x랑 x 플러스 1에 달려있는 값들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2분의 1 값을 찾고 싶으면 2랑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푸는 게 가장 먼저 베스트입니다.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2부터 넣으면 어떻게 돼? x가 2이면 f2 y 플러스 2 f 2분의 1은 6 맞냐?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 f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f 2가 2분의 3. 그러면 여기다가 4 곱할까? 아니 여기다 이거 8 미안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f 2 3 이렇게 생긴 거지? 2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쓰면 여기가 f2 2f 2분의 1는 6. 그래서 빼면 6 f 2분의 1이 마 3. f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돼요. 그럼 4 값은 구할 수 있을까? 4. 똑같이 하면 되겠죠. 4 하나 넣고 4분의 1 하나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럼 fx도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볼게요. 똑같아. 함수값 집어넣는 거 이제 친구들 다 하니까 얘를 x가 집어넣은 게 이거겠지. 그러면 이 식에다가 뭘 넣어? x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넣어보면 어떻게 돼? x를 뭘로 바꿔? x분의 1로 바꿔. 그럼 몇 나와? 2x f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 f x가 x분의 3. 얘네들이 연립한다. 얘네들이 연립하면 돼. 그럼 fx x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 양변에 x 곱하면 어떻게 되죠? 2x 제곱 f의 x분의 1 플러스 fx가 몇? 3.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얘도 좀 2 fx 더하기 x 제곱 f의 x분의 1은 3x 제곱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2배 할까? 누구를 없애는 게 좋겠어? 여기다가 2배 할까? 그러면 4fx 플러스 2x제곱 f의 x분의 1이 6x제곱이고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fx 플러스 2x제곱 f의 x분의 1이 3. 그럼 그냥 빼버리면 3fx가
6x 제곱 마이너스 3.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럼 2분의 1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렇게 x랑 x분의 1 나오면 원래 있던 식에다가 x를 x분의 1로 바꿔서 보통은 다 연립해서 풉니다. 이해됐어? 이게 중요해. 아까 처음에 풀었던 거는 간단한 문제에서밖에 못 풀고요. 이 문제가 좀 더 어려워졌을 때는 일반항 찾는 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돼요. 맛있게 밥 먹고 오세요.